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임경업 장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경업 장군은 1594년 12월 13일 충청도 충주목 납변면 달전천에서 설충장군 충무의 부사직과 천지 중추부사를 지낸 임항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런 시절에 전쟁내를 좋아했다. 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전쟁내를 하는데 군기를 날리며 돌로 성을 쌓고 대전을 하는 도중 때마침 경주에 도임하는 윤지인하는 신임 목사가 진학하다가 길을 막아 나서므로 길을 피하라고 호령하였다. 임경은 사람의 성을 피하는 법이지 성이 사람 피하는 도리가 있느냐고 하였다. 이에 윤지 목사는 정작 큰 인물이 될 것으로 짐작하고 길을 돌아갔다고 한다. 1620년 종국군 소농모 군관이 되었으며 1620년 천지 중추부사를 거쳐 1624년 정충신 이화에서 이관의 날을 평정하였다. 이후 오이미장 방답진 첨제 제사 등을 지냈으며 1620년 정묘환란 때는 자양장으로 병력을 강화도로 나갔다. 이미 파리가 성립된 이후였다. 1628년 김여에게 선물을 보낸 것 때문에 탄핵을 받았다. 간언의 언급에 의해 서울 출신하고 1630년 의하여 수시라고 한다. 1630년 평양 중군으로 금산성과 용고성을 수축하는 한편 평안도 철산군 가도에 주둔한 명나도도 유흥 시의 군사를 감시해 전동을 막았다.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 청군이 얻은 공격을 막지 못하고 조선으로 탈출한 몽운영이 압록강 가도에 주둔한 일에 그가 이끄는 모군은 청나라 견제를 위해 조선을 수탈하여 군작을 마련하였다. 인접한적으로 충동성에 취하였던 조선 조정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의 도움을 받은 점 때문에 단기간 대응을 할 수 없었다. 반면 청나라 입장에서는 배후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문룡의 제거가 필요하였다. 이는 이번에 거친 호란의 배경이 되었다. 모문룡은 원수 환왕에 의해 제거되지만 모군은 그대로 남아 진계성에 이어받았다가 진계성을 유흥치가 제거하고 그가 수장이 되었다. 유흥치는 모문룡과 별다른 것 없던 인물로 1만여의 조선 양민들을 죽여서 청군이 목이라 유정하여 명나라 봉기에 보낸 자였다. 오히려 잔악한 양민 학살을 보다 못한 청군이 이들을 물리쳐 구해주기까지 하였다. 1631년 선성을 수축하던 중 정묘호에나 허약해진 군사력 등의 이유로 청천과 이북의 방을 포기하던 조정의 정책에 반감을 품고 있었다. 청북인들의 이 반감을 사주하였다. 청북인들이 수도했다는 이유로 탄핵받고 구금돼서 곧 석방됐다. 도건수 김자전이 아래였다. 백마 선생이 입병원 군사를 현재 육지에 있는 자가 1600명입니다. 이를 군사를 하여금 도와 안주를 지키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군사들을 원담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식으로 부방하는 양군 2400명을 백마선생에 보태 방어하게 하고 큰절을 감당할 수 있는 임경업을 하여금 실패 없이 굳게 지켜보존하도록 한다면 국사에 있어서 다행일 것입니다. 1636년 정월 이에 장군 임경업이 의지부인으로 다시 임명됐다. 장군은 또
비국에 말하길 와랑케 남목 할퀴미가 이미 들어갔다. 바라건대 2만 평균을 얻어 먹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비극이 체험에 따르지 않다고 장군이 이를 전면하자 억지로 이에 해서 2천 평량을 허급하였다. 임경은 또한 사람을 모집에 압력군 200에 있는 송골산과 봉황산에 정찰전을 투입해 연락봉을 설치하였다. 이들은 바위며 횃불을 들고 낮이면 총포를 쏘는 것으로 우주에 연락을 보냈다. 일반적인 봉수 신호 체계에 따라 한번 이루어 없으면 이루어 적의 움직이 있으면 이유가 적이 국경 넘는 상고 적과 작전이 벌어지는 사고 적의 대군들을 뒤덮으면 오고 오를 보내도록 하였다. 이 연락망을 우주에서 평원으로 정단하에 동서 긴장점이 있는 항해도 환경까지 곧잘 연계되어 있었다. 병제해온 체계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한다. 또한 세련과 장비를 넉넉히 지급하고 그 부모 차자를 묘도에 영국을 지급하며 예로 주든지 집값 꼴을 산성으로 모두 수상하였다. 이때 우역이 크게 번져서 각 주든지 가축이 폐사하였다. 모두 포로 만들어서 저장하였다. 쌓아둔 섭이 성과 같다. 대개 초등으로 군장 요체를 하였다. 산성의 우물이 부족해 큰 못을 파서 물을 담아두고 물고기를 질렀다. 조정에서는 척화가 득사하여 신사를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장군에게도 심적으로 상관을 보내서 사신단이 장차 다가를 것임을 고하기 하니 대개 원태의 정체를 살펴보자 하는 것이었다. 장군이 상관에게 경계하기로 사신단이 늦어졌으니 적봉이 분명히 오를 것이라고 하였다. 만약 백마의 위를 획득하여 묻는다면 너는 모름지기 대답하기를 매듭 장소가 각기 3년 군사를 인솔하고 들어갔으며 무기는 예리하고 군장은 풍족하여 수년을 버틸 수 있다고 하였다. 성 아래에 다시 한 커다란 못이 있어 어린이 동지 3년 곳이라 한다고 하라고 하였다. 상관이 과연 통원보에서 오랑캐 만났는데 백마의 시를 모르니 장군의 말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 올해 봉황, 송골, 홍수가 적봉을 보고 이 글을 올려 경본을 보고하니 이에 치기하여 아뢰었다. 원수 김자점이 직과 별방을 보고하지 않아서 대가가 창화하여 겨우 남아래에 들어갔다. 고는 곧장 부민들이 백마성 안으로 이주하도록 명령하고 원소 전후가리에서 들어갔다. 또한 인천의 장막을 지어서 성 안을 이때 가령 멸리서파라고 하면 성첩이 흰 것처럼 하였으며 매 성첩마다 동등을 많이 쌓고 모든 성중 남녀에게 함께 성첩을 지키려 하였다. 삼천마다 한 토를 지어 토 안에는 술 몇 마리를 담아두고 군사들이 방가를 실을 때에 맞춰서 시위를 맡게 하였다. 또한 우포를 나누어 보내니 군정의 환생에 우애가 떴다고 한다. 오랑캐 군 선봉이 경대에 들어 백마산성을 돌아보지 않고 곧장 경성으로 하였다. 장군 사람을 시켜 물길 어찌 하던 군병이 갑작스럽게 이군단에 들어와서는 변신에게 말하지 않는가 하니 오랑캐는 말하길 고강과 정략해야 하니 변신이 간절바가 아니다 라고 하였다. 육고 대군이 뒤를 덮으며 뒤를 이어지 끝내 백마 선생을 보호하는 자는 없었으니 그 준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랑캐가 남은 선생에 나가 보위하고 오랑캐 백여기가 심정으로 들어가 보호하니 장군이 병사를 보내고 성을 나라 안락강에서 추격하여 그 장소를 죽이고 사로잡힌 120명의 조선인과 말 60여 표를 뺏었다.
오랑캐 임금이 돌아가니 조정이 명을 받들어 성을 나와서 홍익환이 압송되어 신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송하는데 차원 변 대중의 결박한 것이 몹시 심하였다. 장군이 나와보고 그 결박을 풀고 손을 잡고 위로 하기를 맹군의 이기름 참된 남자의 이름이다. 살아선 찬에 심성이 있고 죽어서는 주백의 이름을 남기니 다시 무엇을 한탄하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예비를 능력이 부자니 홍익환이 감탄하였다. 이렇게 방비를 철저히 했다는 지호집의 이야기가 있지만 청군은 전략적으로 그다지 존재하지 않는 우주 백명선 공개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오해해버렸다. 결과적으로 임경함은 병정하면 대천 전선에서 거의 활약을 하지 못하고 고다했다. 임경함은 전쟁 기간 내내 백마산성에서 출전했지만 청군의 보급력을 굽지 못했다. 청군은 한성까지 가축시설을 결정해 강호를 함락시키고 남한산성을 포위해 삼전도에서 인적이 항복을 받았다. 청군은 삼전도 강화 조건으로 조선의 왕족들을 골목으로 삼아 심령으로 끌고 갔다. 강화함에 되어지고 이렇게 본국으로 쏠쏘는 부대 중에 청태정의 조카 지금 노래같이 선장이 대가 지휘하는 청군 300명을 공개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들을 보호했다. 이것이 사로에 나온 임경의 유일한 대청 공공이다. 이것이 봉태기도 요태를 참사했다는 기록이 나오기도 하지만 임경의 행적이 신켜가면서 나타난 전세를 보인다. 호텔 멸종이 살아서 그 이후에도 활동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누라하치는 아들만 13명이었고 손자는 더 많았다. 임금이 전문의 요태를 참사했더라도 요태는 중년 인물은 아닐 것이다. 이런 전설은 삼전도의 지역을 겪은 조선인들의 정신승리 일종으로 박시전에서 병자호란 이후 철거한 영골들을 임금이 대표시키는 창작에 가미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청나라는 병자호란 이후 조선과 분쟁 관계가 되자 대면 작전에 조선의 운명을 요청하였다. 조선은 난색을 표하였다. 청나라에서 윗보이는 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명을 벌였다. 이런 작전에서 차수 조선군이 끌고 참전하였으나 계속 청나라에 태역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 1137년 청군 문명이 죽은 후 외도 가도에 주둔하고 있던 명나라의 동방제를 토벌하기 위한 변명을 요청하였다. 임경은 수군장으로 참전하였지만 그가 지휘하는 조선군은 처음에는 소국주로 대하였다. 하지만 정벌군은 총지 지휘원 라포타가 경고하자 그제서야 조선군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참전하였다. 조총연합군은 가도에 주둔한 명군 1만 명을 죽이고 명군이 지휘관 섬 3개를 사로잡았다. 라포타는 섬 3개의 항복을 권유했으나 고전하여 목을 베었다고 한다. 다시 의제로 돌아온 임경함은 우주의 물자가 발화되어서 방어가 어렵게 되자 이번에는 심장의 상인들을 발견하여 밀매용을 시도하였다가 청에 발각됐다. 이를 전해든 인조가 분노하여 평안도 철산이로 이별을 보냈다. 인조 16년 청군이 명의 금지로 공격하기 위하여 조선의 군대 파괴를 요청하였다. 조선의 유지를 거절하였으나 병제하라는 식의 항복의 조건에 병제 파견이 있었으므로 다시 병력을 파견이 결정되었다. 이때 비변사에서 이별을 갈등 임경 장군을 용사여 조방장으로 임명하여 파견하였다. 이에 병력 300명을 이끌고 심령을 거서 병력 등원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전투를 피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게 공로로 인적의 바람피를 받고 의지 분열을 거쳐서 평안병사가 되었다. 인조 18년 1640년 청은 명의 금조위로 공격하는 의도에서 다시 조선의 병력을 요청하였다. 임경은 수사상장 주기로 임명하여 파견하였다. 이에 임경은 청행기록과 함께 명의 수군 대도도
홍승주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임경은 청구를 돈다는 명목으로 선전했으면서도 쌈도 버리지 않고 가지고 간 군량미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이 문제로 청은 조선 정부와 명예 서로 내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다. 소인 세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였다. 이후 청은 임경에게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하라고 정령했으나 임경의 대부분 병력을 조선으로 돌려보내고 군량미를 모조리 파기 처분해버렸다. 결국 임경을 마지막으로 백까지 버리고 청은 정탐하여 조선으로 돌아왔다. 이에 청은 명과 대통했다는 신병을 가지고 조선에게 임경을 파적하고 요구하였다. 조선은 청의 압박으로 임경을 삭달을 간직하였다가 바로 12월에 동지중중 원부사에 임명하였다. 인조 20년 1142년 이런 전발이 결국 들어갔다. 청의 군주기 공격이 성공하며 미야화가 메타가 된 홍승주가 청에 통화하면서 그간의 서찰들이 모두 청에게 전해진 것이다. 이는 학정 잡고 청은 초선의 미야화가 천명들 등을 압송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조정은 행정판사 운동백에 임경을 청으로 압송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때 잡히기 전에 자의정은 신기원에게 은과 승복을 받았다. 그리고 이 지원을 받은 것이 임경의 사망 플래그가 되었다. 그는 납승 도중 금교에게서 타초라의 미리 맡겨둔 승복을 고치고 승로로 변경하여 숨어지었다. 이건 몇 차례 나라의 망멸을 실패했으나 실패하였다. 이 과정을 의심한 청의 요청으로 조선조정 임경의 가족들을 청달로 압송하였다. 해를 넘겨서 인조 21년 1643년 아침날 김자재 정리했던 상인이 도움으로 배를 구하여 명단을 놓았다. 이 시기 명이 아직 전전에 있었으므로 임경을 영해에 보내서 끈을 대르는 의도를 가진 세력은 많았다. 신경과 마찬가지로 역시 임경을 한번 도와준 적이 있어서 끈이 있던 김사정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건 결국 두 번째 사망 불례가 되었다. 명날이 선당반대에 도착했고 등주 도독 황경의 정병 모동고 회의 평로 장군은 4만의 병사를 들었다고 하지만 4만의 병사를 들었다는 것은 숙주 학연이 아직 불투명하다. 당시 이철성 군과 교전했던 우선계군이 5만 청군이 8만 가락이었으나 도덕회의 중병회의 평로 장군이 4만을 이끌었으니까 어떤 황경이가 4만이 이끌었고 그 부하인 마동고 회의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말이 된다. 하지만 인조 22년 명단에서 도착하자마자 이철성이 북경을 점령하고 순정전은 자살하였다. 결국 명나라가 망하였다. 명나라의 대청전선을 이끌던 우성계는 기회를 봐서 결국 이민족 편중간에 항복하였다. 5월 27일 사롱에서 이철성과 생나라 우성계 연합군이 격돌하였다. 이철성군은 대패하였다. 북경을 점령한 청나라군은 무수한 속도로 하복 전력을 장악하고 명나라 장관들이 명나라의 부운동의 거점을 삼은 난격을 공격하였다. 산당 반대 주달하던 등주 또한 환경의 남경으로 이동하였는데 임경은 외동반도의 석성도에서 제비를 들었다. 하지만 남명의 거점이었던 남경마저 함락됐고 임경을 보호하고 있었던 마동고마저 전개 통화하였다. 그리고 1644년 조선조정에서 후한자 신기훈의 역사가 벌어지면서 임경은 국제적인 매화가 됐다. 임경은 또 포기하고 비교하려고 하였다. 포하였던 한 사람이 물건을 들은 전직 명군 출신 청나라 장수인 왕조에게 1945년에 잡혀서 청나라가 지배하는 북경으로 압송되되 이 시기 청은 이청 도로관이 섭정왕으로 추기하면서 뒤에 3년을 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고 북경의 사옥에서 18개 동안 투옥됐다가 더욱되었다.
북경의 적들 정신은 청나라가 명나라의 통치기구를 접수하고 거기서 일하던 명나라 관원들을 보소하여 자기네 측으로서 일하게 하고 자신들이 위험한 안병장수들을 모두 처형할 때였다. 임금을 벌어졌던 것은 딱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어쨌든 이렇게 청나라에 의해서 석방되어 조선의 소원을 인도되는 것을 반층 법령 규정을 것이었다. 임경은 1640년 5월 20일 김자장 종이했던 상인 무금의 주선령 배양책과 사공신명 그리고 그의 공관했던 이형명 박수원과 일찍이 세계원 임성기 최수명의 두 승려를 대동하고 상설 과정에 서울의 마포를 출발하여 하기로 출발하였다. 그의 가을 중국 제남부의 해풍도에 표착하였다. 그곳에서 명나라의 수비대 공관인 이직의 조사를 받고 등주도도 항정례 군문의 총병인 마동공이 휘하에 들어갔다. 명나라에서는 그에게 평도장군을 내리고 사만의 병사를 들어갔다. 그러나 상전하고 마침내 북경을 함락하고 청계령의 산해원으로 들어가니 더더욱 항정례마저 안경을 도망쳤다. 인경은 마동과 함께 sak성으로 들어가 제기 귀를 늘었다. 명나라 조정은 안경을 갔으나 그것도 곧 함락되자 마동과도 청나라에 항복하였다고 한다. 후원장이 신기원이 목사가이나 인경원이 연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는 갈 곳이 잃어갔다. 인경은 이것을 탈출하기 위해 돋보이게 배의 주선을 부탁해서 실패로 들어갔다. 부하였던 장량 포수 황사람의 일거로 1945년 정월 명나라의 항장 마홍조에게 잡혀 북경으로 압송됐다. 나는 당시 섭정자 예찬왕이 집권하면서 대사령을 내리고 임경에 대해서도 제락을 아껴 과거의 일을 불면에 붙이려고 했다. 그러나 북한 경능숙, 이형장, 그리고 조신, 김자전 등 반대 부처명하게 결탁의 방으로 선반됐다. 146년 임경은 제1의 신사 이경서에게 의해 공으로 성환되었으며 18일 서울에 도착한 인적이 칭호를 받았다. 조정에서는 임경을 신인권의 역사에 고정시키려 하였다. 신경으로부터 온 700년과 승복 및 세도를 받은 것은 시인하였으나 영모하던 극구 분야하다. 그러나 임경의 탈환 당시 현재판소에 있다고 그 사건을 파직된 온누표와 임경과 친원을 가장 가까웠던 김자점이 그의 체제를 조정하였다. 김자점의 임금이 평병석인 의지부인에 있을 때 동원수는 서분문이 방어의 전 책임을 졌고 임경은 밖으로서 굴렀다갔다. 또한 임경업이 상인 잠송 사건을 일으켰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를 옹에 행동을 면하게 해준 장관이었다. 그런데 임경업을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데는 당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임경업에게 배를 알선했던 무고는 그의 책임 매한이 언합이었고 이들은 모두 김자점의 정이었다. 임금이 마포에서 탈출할 때 무금 체계 탈출 사실을 김자점이나 그의 아들 시댁에 알리라고 했던 것이다. 임경업이 문체를 받으며 무금이 쳐도 문제되고 무금이 쳐도 김자점에게 알렸다고 하면서 김자점도 임경업의 탈출을 도운 결과가 되며 그러면 신경이 당으로 물려 자기도 죽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었다. 이해 1월 20일 임경업은 신기한 사건이 연면이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목고법을 어떤 죄를 지고 쓴 채 형제의 모진배를 이기지만은 마침내 죽었다. 그게 나이 53세였다. 고향인 충주 절천에 장사를 지냈다. 임경은 당시 신명방천사의 변제와 함께 의국 충정에 대한 충신이 무장이었다. 그러나 가장 불행한 장사였다. 영성을 떨치면서도 한 번도
쌍화당 사고를 해보지 못한 부흥의 명장이었다. 이상 조선시대 청나라 한판 붙어보지도 못하고 불운하게 살아온 능정 임경혁 장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흥시부장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